저는 주식으로 30대 초반에 수도권의 12억대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등기 인증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누가 있어 진짜 솔직히. 제가 지금 인증을 하고는 하는 거지만 진짜 AI 아닙니다. 네, 등기 진짜 인증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평범한 직장인 월급쟁이로 살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 어차피 남 얘기입니다. 코인, 주식판에 연령 불문하고 왜 미쳐서 뛰어들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유일한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더 이상 도박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가장 빠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깡통도 차보고 억대의 빚까지 져본 저는 결국 이것 하나를 깨닫고 승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가 목숨처럼 지켰던 추세 매매와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이기는 판에만 돈을 더 얹고 지는 판은 빠르게 도망친다. 그렇게 저는 이 매매법을 기반으로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실전에 적용했고, 그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나만의 매매 방법은 뼈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증권사는 수백 개의 기술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 나의 매매 방법도 기술적 지표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했습니다. 이 지표를 적용만 시키면 그 어떤 종목이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자동으로 차트에 표시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이 화살표가 대체 어떤 원리로 차트에 뜨는 건지. 둘째, 100% 확률은 없기에 승률을 90%까지 끌어올려줄 RSI 보조지표 조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도 5분 만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수식 가이드까지 다 오픈하겠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지표 설정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공유드릴 테니 먼저 차트부터 보고 오시죠. 자, 반갑습니다. 집사람입니다. 오늘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자, 지금 서킷이 걸렸어요. 오늘, 지금 이제 오후 12시가 약간 좀 지나고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좀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갭으로 뛰어버리더니, 오늘은 하루 만에 또 마이너스 9%를 좀 빼버리고, 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일단 확인을 좀 누르고, 서킷이 여러분들 주식 해보신,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1년이 뭐예요? 진짜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게 서킷 브레이커인데, 요즘 이 주식 시장은 사이드카도 많이 발동이 되고, 서킷도 이렇게 좀 자주 보이는 좀 그런 시장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오늘 새벽간에 미국에서 5월 그 PC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 PC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일단 좀 미국채 금리는 오히려 2bp씩 좀 떨어지긴 해서 좀 안정세를 보였는데, 5월달 PC 이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1% 올랐음에도 시장 예상치 범위 안에였다. 좀 그런 안도감은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와 또 달러 인덱스가 또 밑으로 좀 내려앉았어요. 이건 좀 팩트인데, 근데 그렇다면은 금리도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어제 또 경쟁사 또 마이크론도 실적이 대박이 나서 16% 폭등했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잠깐 좀 훈풍이 불었었죠. 근데 왜 오늘 삼성전자가 좀 이 모양이냐, 요런 제 의문이 좀 드실 텐데, 요거는 진짜 좀 모순이 있습니다. 핵심 모순이 있는데, 요게 이제 메모리 세금, 그러니까 메모리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세금. 요거를 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 지금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의 또 대표적인 경쟁사 중에 하나잖아요. 자, 마이크론이 매출 총 이익률이 84.9%라는 이런 괴물 같은 성적표가 최근에 나왔어요. 실적을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좀 환호도 했지만 또 이제 새로운 공포를 좀 느끼고 있다. 새로운 공포를 좀 느끼고 있다. 이게 뭐냐면, 애플도 지금 오늘 새벽간에 마이너스 6%가 폭락을 했거든요. 애플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애들이 누구예요? 애플이나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 이런 빅테크들의 이런 비용 부담이 좀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애플이 왜 마이너스 6%가 떨어졌냐? 애플이 이 완제품 비용이 이제 너무 비싸지니까,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걸 견디다 못해서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각각 100에서 300달러씩 지금 강제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반도체 값이 너무 비싸서 완제품 가격이 이렇게 뛰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안 사게 될 거고, 그럼 하반기부터는 또 반도체 주문량 자체가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 IT 전방의 수요 둔화 우려를 지금 전면에 지금 이제 좀 내세우고 있다. 그런 새로운 공포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니까 같이 재고를 좀 받더라도 아시아 공급망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랑 아니면 하이닉스 얘네들의 이제 수요 둔화가 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면서 지금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서 자금을 좀 급격하게 좀 빼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진 호재보다 빅테크의 비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반도체 피크아웃,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좀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좀 직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 하고 또 덜컥 물타기를 하거나 또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을 이 뒤흔드는 또 이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죠.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2배 레버리지 ETF가 지금 있죠. 이 단일 레버리지 상품이 얘네들도 지금 기계적으로 좀 매도 물량을 쏟아져 내려고 있는데, 이게 좀 진정이 되려면 최소한 2거래일에서 한 3거래일 정도는 더 걸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간에 또 어떤 이슈가 또 터져가지고 월요일날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되게 또 신규로 들어가거나 매수를 또 해서 물타기를 하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ETF발 이 진정 효과도 아직은 좀 2, 3거래일 기다려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마감 직전과 종가때나 다음 주 초까지 이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는 이런 기세가 좀 꺾이고 약간은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다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분할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억울하게 이 좀 폭락을 좀 정면으로 좀 맞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긴 할 텐데, 여기 또 던지거나 하는 것도 좀 최악의 바보짓이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진 뭐 반도체 기술력이나 뭐 하반기 실적 전망 자체가 박살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막 비싸서 완제품 업체들이 뭐 비명을 지른다는 거는 어쨌든 역설적으로는 반도체를 파는 삼성전자, 뭐 이제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은 여전히 무지막지하게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그렇다고 애플이 뭐 완제품을 안 만들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사실상 애플의 대체 수요지는 뭐 어쨌든 뭐 갤럭시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이 뭐 생산량을 줄인다든지 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애플이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가격도 당연히 오르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은 여전하게 무지막지하게 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수급이 과하게 좀 꼬여서 밀린 구간인데, 이때를 버텨야 여러분들이 정말 큰 파동을 먹는 거니까,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빅테크들도 결국 아쉬운 소리 하면서 반도체 살아와야 하는 게 이제 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는 결국 또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또 시장이 하루아침에도 막 급변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한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는 또 하루에도 급변하는 이런 시장에서 대응하시기가 힘드실 건데,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이것 하나를 깨닫고 승률이 좀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기까지 모든 노하우를 담은 지표 설정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영상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신 후 모두 무료로 공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개미들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무서워서 팔고 떨어지면 물타기 하다가 계좌 녹아내리죠. 저의 집사람 필승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결국 이것 하나를 깨닫고 승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루에 1.8조 원을 번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우어. 그가 남긴 전설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일어난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미래에도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주식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로 움직이기 때문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는 주가가 올랐을 때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얹어서 사는 일명 불타기의 천재였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피라미딩 매매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매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기는 판에만 돈을 더 얹고
지는 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도망친다. 이론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왜 보통 개미들은 이걸 못할까요?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수천 번의 거래를 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반복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피눈물 흘러가며 나만의 매매법을 뼈에 깊게 새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증권사 HTS는 수백 개의 기술적 지표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내 뼈에 새겨진 이 불타기 매매 노하우를 아예 기술적 지표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야흐로 대 AI 시대 아닙니까? 저는 바로 AI를 켜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단순히 추세 돌파하는 수식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영어 문장과 기호로 범벅된 이런 수식 하나가 뚝딱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나서 바로 HTS에 적용해봤죠.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쩐지 쉽게 갈 리 없죠. 게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AI가 만든 수식이지 집사남의 매매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실전 매매 데이터를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당일 거래량이 60일 평균 거래량을 300% 돌파하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완전히 상향 돌파하는 순간을 포착해라. 제대로 된 나만의 조건들을 주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진 몰랐습니다. 수식 하나 만드는데 몇백 시간이 걸릴 줄은 말이죠. AI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AI는 엉뚱한 대답을 수차례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저는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싶었던 것은 나의 매매법을 통해서 적용한 대로 지표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차트에 화살표로 표시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제 지표상 매수 시점이 나오면 이렇게 빨간색 화살 표시가 뜨고 매도 시점이 나오면 파란색 화살 표시가 뜹니다. 화살표가 겹치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건 해당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인 사막 콘덴서 차트도 보겠습니다. 최근 평균 거래량을 강하게 돌파하는 초입 구간에서 정확하게 빨간색 매수 시그널이 찍혔습니다. 제 매매법은 짜잘하게 먹는 게 아니라 큰 파동, 즉 큰 추세를 통째로 먹는 매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현상에 가까운 미친 시세 분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시그널은 절대 안 나옵니다. 꾹 참고 추세를 다 먹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린 강력한 음복이 터진 날에 정확하게 파란색 매도 시그널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물건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제가 만들었어도 지표를 100%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신뢰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쓰는 RSI 지표를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보조 지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주가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이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보조 지표죠. 쉽게 말해 지금 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나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졌나를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이죠. 제가 만든 RSI 보조 지표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표시가 되며 과매도 구간이 되었을 시 색상이 파란색, 점점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은 빨간색으로 훨씬 더 쉽게 구분이 되도록 만들었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선이 만나서 색이 바뀌는 지점인데 화면처럼 과매도 구간에서 쭉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으로 바뀌는 이런 상승 지점을 기존의 선 하나로만 표시되는 RSI 지표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제가 가장 최근 매매 중인 이수페타시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파란색에서 색깔이 바뀌며 빨간색으로 진입 시엔 돌파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반대로 과매수 구간을 지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다시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는 건 역시나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의 추세를 이 지표 하나만 보아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의 집사람 필승 타점과 같이 쓰기 좋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매도 시점을 보면 RSI가 굉장히 높은 과매수 구간일 때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의 타점을 보조해주기에 완벽한 RSI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약 2달 정도 테스팅을 해본 결과 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무료로 공유받아서 실제 수익률을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제가 만들었어도 물론 맹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주식을 새롭게 하는 투자자 혹은 이미 하고 있지만 도대체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수많은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이만한 보조지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2,700개가 넘는 주식이 오르고 내립니다. 제 지표는 SK하이닉스 같은 매일 신고가를 터뜨리는 몇몇 종목만 빼면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표 적용하는 방법, 앞에서 말했듯이 초등학생도 5분 만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그저 저에게 공유받은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끝이기 때문인데요. 아무 차트나 켜고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 밑에 수식 관리자가 뜨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식 창이 열리면 새로 만들기를 통해 지표명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저장하면 수식 지표는 끝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 파일은 정말 자세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 내에 첨부되어 있는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 이렇게 지표 설정 창을 켜고 적용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럼 무료로 공유받는 방법은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의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소통방에 새로운 유저의 입장이 알림이 뜨게 되면 저의 팀 매니저가 새로운 유저 모두에게 이 가이드 파일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또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매일매일 시황 브리핑 및 매수매도 타점 공유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매수라고 딱 2글자 남겨주시면 집산한 필승 타점 지표 설정과 라이브 방송, 매수매도 공유까지 모두 한 번에 공유 가능하시니까요.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문자 매수 2글자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집사남이었습니다.